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증례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요. 증례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코로니 서플라이를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점, 이 슬라이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를 진단에 있어서 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심전도가 시리얼하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가 오면은 바로 ST 디프레션이나 엘리베이션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하이퍼 어큐트 T웨이브가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톨티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T웨이브 인버전이 생깁니다. T웨이브 인버전은 다른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에서 생기는 T웨이브 인버전의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이 시메트릭하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점입니다. 대칭적입니다. 나중에 대칭적이지 않은 T웨이브 인버전을 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T웨이브 인버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ST 엘리베이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보이는 게 다음과 같은 패솔로지 Q웨이브가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솔로지 Q웨이브의 진단 기준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R웨이브의 4분의 1 이상이고 한 칸 이상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패솔로지 Q웨이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른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ST 엘리베이션이 생긴 다음에 마지막에 Q웨이브가 보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MI의 심전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하이퍼 어큐트 톨티, T웨이브 인버전, ST 엘리베이션, 패솔로지 Q웨이브 순서로 심전도의 변화가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시리얼하게 변하는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톨티가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이퍼칼레미아도 있고요. 원래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심전도를 볼 때 톨티만 있으면 사실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이퍼 어큐트 톨티 웨이브가 보이는 건 스테미의 전조 심전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하이퍼 어큐트 톨티 웨이브를 실제로 보게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팔로업 심전도를 찍어야 된다는 거.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심전도를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두 시간 후에도 심전도가 톨티다. 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환자가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지켜봐도 되는 거고요. 심전도가 인버전이 되기 시작한다. 아, 이거는 스테미로 진행하는 심전도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S 디프레션의 모양을 볼 때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S 디프레션의 모양이 이제 물론 디프레션은 맞는데요. 업슬로핑, 이제 위로 향하는 모양일 때는 실제로 코로너리 디지즈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호리존탈하거나 다운슬로핑한 경우, 다운슬로핑인 경우에는 에러 레이시 낮습니다. 따라서 특히 평평한 S 디프레션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리슨에 실려 있는 T웨이브 인버전을 보여주는 예고요. 이제 V1부터 6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제 T웨이브 인버전이 시메트릭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월 MI에서 보일 수 있는 경우고요. SD 디프레션의 예는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혈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진단하는 건 환자들이 이제 운동 시에 등산을 할 때 악화되는 흉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안정 시에는 환자에게 심장에 어떤 데미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정 상태에서 심전도를 찍어서는 어떤 것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트레드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를 뛰게 시켜보는 겁니다. 트레드밀 위에서요. 러닝머신 위에서 뜁니다. 심전도를 달고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스케미아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ST 디프레션이 평소에는 없다가 이제 운동 시에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리드 2, 3, AVF 그리고 V4부터 6까지 ST 디프레션을 보여서 이런 걸 트레드밀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사실 트레드밀 테스트가 이제 뭐 전공의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학생 KML에는 트레드밀 테스트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하지만 트레드밀 테스트, 그러니까 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 심전도가 정상이었다. 그럼 다음 단계로 할 검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운동부하 검사, 트레드밀 테스트라는 점은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 MI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과 같이 셉타로월 임팍인 경우는 V1, 2에서 보고요. 안테리얼 월은 V3, 4, 라테랄 리드는 1, AVL, V5, 6, 그리고 인페리얼 임팍은 2, 3, AVF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테리얼 월 임팍의 예고요. 그리고 이 심전도는 이제 V2, 3, 4에서 ST 엘리베이션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레시프로칼 체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ST 엘리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는 거꾸로 마치 포스테리어월에서 미러 이미지가 보이듯이 올 임팍에서 미러 이미지가 보이듯이 2, 3 AVF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프레션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러 이미지가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보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2, 3, 4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다는 거, 따라서 안테리어 월 MI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안테리어 월 MI에서 V1부터 V5, 6까지 ST 엘리베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인페리어 월 임팍에서는 2, 3, AVF에서 ST 엘리베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전도는 이제 2, 3에서 ST 엘리베이션을 보이고 있는 인페리얼 MI의 심전도고요.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 2, 3 AVF에서 ST 엘리베이션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페리얼 MI가 나왔다 시험에, 그러면 반드시 RV 임팍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고시 1, 2년마다 나오는 거고요. 뭐 임상 종합 시험이나 내신에도 수시로 반복되면서 나오고 하는 분야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페리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페리얼 MI는 RV 임팍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 혈압이 떨어져 있다는 소견이 보일 때는 RV 임팍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때는 심전도를 리버스 ECG를 찍고 나서 반드시 IV 하이드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 AVF 임팍이 있었던 환자를 V1부터 6까지 리버스해서 심전도를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V2부터 6까지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RV 임팍을 진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리슨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 번 여러 가지 그림을 다 눈에 발라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V2, 4, 6 올랐을 때 안테리어 월 MI고요. 요게 진행하면은 Q웨이브가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페리얼 월 스템이고요. 2, 3 AVF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Q웨이브가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라테랄 임팍이고요. V5, 6가 라테랄 월의 쪽에 있다는 건 아까 그림을 통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V5, 6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고요. 리드 1과 그리고 AVR 역시 라테랄 쪽을 향하기 때문에 라테랄 임팍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이제 위치 보는 거 마지막으로